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쌤입니다. 2024년 5월 6일 월요일, 현재 시각 오후 6시 38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주식시장이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휴장한 관계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면서 관심 종목을 정리해야겠죠. 미리 준비를 해야 우리가 대응이 빨라질 테고, 그러면서 수익에 대한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쉬는 날에는 항상 관심 종목을 정리해두는, 그리고 매매 전략을 다시 계획하고 수정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5월 주식시장 출발을 앞두고 한번 관심 종목을 정리해 볼 텐데요. 주요 이슈와 함께 어떤 종목을 우리가 앞으로 또 봐야 되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는 5월 8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신규 상장에 예정돼 있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상장이 된 다음 따상을 갈 것인가,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올 수 있겠죠. 지금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조금 지루하다면 지루한 모습인데,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는 신규 상장주 쪽으로 상승이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수요일날 흐름을 봐야 될 것이다. 만약에 따상을 간다면 조선업종이다 보니까 후발주인 조선업종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역시나 STX 중공업입니다. STX 중공업인데, 이 종목이 사실 여기서 놓쳤다고 생각했지만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요런 가격대로 살짝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 접근을 하면 다시 2차 상승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재료가 아직 살아있죠. 조선업종 실적이 계속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우리가 후퇴하면 경기를 방어하는 경기 방어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했죠. 이 경기 방어 중에 하나가 조선주입니다. 그래서 조선주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종목은 제가 크게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없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STX중공업,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요 정도까지는 이제 길게 바라보면 높은 확률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하나를 잡아야 된다면 STX중공업이 밑으로 내려올 때, 사실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생각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반등이 이렇게 튀어오를 때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슈는 갑자기 나왔는데, 저희가 브라질 폭우로 인한 피해 확산이 되고 있죠.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남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이 100여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대 콩 생산국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브라질, 남미 쪽에서 대부분의 주요 곡물을 수입해오는 나라입니다. 집중호우가 발생되면 이 재배하는 데 있어서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국제시장에서 공급이 줄다 보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 피해로 인해서 테마주가, 시장에서 이제 이런 테마주가 바닥에서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주식인으로서는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대두 콩 관련주로는 샘표와 샘표식품이 있죠. 샘표와 샘표식품이 여기서 어느 정도 윗골이
세력이 의심될 수 있는 매집 캔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고 슬슬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붙는다면 한번 단기적으로 좀 쏘아줄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또 보고 있어야 되겠죠.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고물가 시대로 올라가면서 식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온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풀무원도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 캔들을 슬슬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풀무원도 실적주로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대두에 대한 이슈가 올라오면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풀무원 다음으로 자주대림이라는 종목도 괜찮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주대림도 보면 요 앞에 매집된 흐름이 보이고 그 흐름을 이어가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상승 추세를 타고 있죠.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승하는 과정이 매물을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 전고점을 한번 넘어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일단 실적도 저평가주, 저 PBR, 저 PER 주죠. 그래서 이 재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성으로 대두가 혹시 아까 전에 브라질 이슈로 인해서 각광을 받으면 이게 올라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방금 속보가 왔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교환에 대한 협상을 했는데 갑자기 협상 중단이 되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는 건 또 전쟁이 재차 발발될 수 있는 우려감이 있다. 그러니까 또 뭘 봐야겠습니까? 석유주들이 한번 튀었었죠. 거래대금이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오면서 튀었었고, 일단 1등주는 한국석유, 그 다음에는 흥구석유, 그 다음에는 중앙에너비스입니다. 그러면 한국석유를 1등주로서 보는 게 맞겠고, 얘네들이 지금 요 저항대 구간에 돌파를 하고 눌림 이후에 재차 2번이나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에서 단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한국 석유가 만약에 지수가 빠지면서 우리 이스라엘 하마스 협상 중단 이슈 때문에 다시 수급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기적인 매매를 노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등락률이 가장 큰 한국 석유, 흥구 석유까지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갤럭시 24에 대한 인기 이슈가 떴습니다. 갤럭시 24 AI 폰이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했고요. 애플을 따라잡았죠.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의 이슈를 보니까 1분기 판매 대수가 역대 판매 대수에서 최고 기록 경신을 했습니다. 그만큼 S24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S24가 올라가면서 대표적인 부품주인 삼성전기가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이슈가 떴습니다. 이 삼성전기의 실적 이슈는 S24의 호조로 인한 이슈거든요. 그럼 이 S24의 부품주들을 봐야겠죠. 근데 부품주들 중에서 크게 매력적인 게 한 개밖에 안 보였습니다.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한번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눌림목 상황입니다. 눌림목 상황인데 이제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죠. 바닥까지 내려와서 저점을 지키는 모습, 땅바닥을 잡는 모습에서 저는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다. 양봉 슈팅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지금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거래량이 없는 조용한 구간이죠. 항상 제가 매매하는 것이
거래량이 없는 조용한 구간에서 올라올 때 팔아준. 그것도 거래량이 없는 조용한 구간이다. 근데 이 분봉상을 살짝 보면 의심이 되는 게, 여기가 큰 저항선이잖아요. 큰 저항선에 저항을 받고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죠. 조용히. 거래량이 지금 죽어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수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만 세게 붙는다면, 이슈가 붙는다면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잘하면 한 16,000원 넘어서까지도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매매 계획을 잡고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인터플렉스가 갤럭시 24 이슈로, 그리고 갤럭시 링이 또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하죠. 그런 이슈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지금 주도주 중 하나가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1분기 수출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죠. 원래 우리가 중국에 판매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중국의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에 일본과 미국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또 K뷰티의 열풍이 다시 불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등락률로 보면 삐아라는 종목이 조금은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눌림목 이후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단타의 영역입니다. 단기적인 매매자들이 노려야 되고, 그래서 삐아를 가는 거 보면서 우리가 본느는 제가 앞서서 매매를 한번 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 더 노리려고 합니다. 이 3,100원 이 가격대에 내려오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에서 본느가 3% 상승 중이라서, 여기서 만약에 본느가 바로 내일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가주면 저는 안 할 거고요. 기회를 준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 또 급락시킨 다음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높게 올라간다고 해서 돌파 매매 하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따라잡지 말고, 뭐 직장인처럼 좀 느긋하게 해야 되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잡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느는 한 번 더 터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밑에 왔을 때 좀 노릴 생각이고,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계속 좀 이슈를 받을 것 같네요. 그리고 APR도 조금 의심적인 움직임을 보이죠. 작지만 지금 거래대금이 3,000억, 1,200억, 2,000억, 2,000억, 거의 이 구간 안에서 몇 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점 앞에 있는 매물을 조금 소화해주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조정 가다가 빵 이렇게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있다가 거래량이 세게 받으면 단타를 또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역시 화장품이 주도주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VT 이런 종목들, 화장품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조선업종처럼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매매 전략만, 딱 수익 모델만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또 시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폭락이 나오지도 않고 또 올라가는 종목은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내가 자신 있는 그런 매매 구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만 오면 여러분들이 방망이를 휘둘러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바닥에서 이상한 이슈를 가지고 튀어 올라오는 종목을 추격 매수한다면 여러분들이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점 주의하시고 5월달 시장 신중하게 한번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도 수익 잘 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